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유튜브에 최근에 그 팟빵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톡톡설랩 방송이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팟빵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애플로 많이 넘어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반가운 이름이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바로 그 저희의 찐팬 리우이즈님이 또 유튜브로 넘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최근 저희 80화 유튜브에 짧은 사연이었죠. 짧은 사연 모음집에 리우이즈님이 항상 느끼는 건데 오프닝 멘트 점자음성 말고 목소리 좋은 포지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셨어요. 사실 리우이즈님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그래서 포지님이 앞으로는 조금 전자음성은 많이 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패널들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많이 또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저희 원래 플로도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는데 플로도 3월자로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또 아쉬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톡톡설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렇게만 송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플랫폼에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초특급 게스트, 또 3월 봄 개강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대학교 신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제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직 대학생. 네. 이야. 와, 대단하다. 간략하게 제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년 만에 복학한 대학생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1학번이라고. 맞아요. 21학번이고 4학년. 네. 저희 조이님의 또 후배죠. 지인이신데 후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조이님을 알게 된 그 연인이 되게 독특하다고 연인? 죄송해요. 인연이 독특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이제 저희가 또 인턴을 네이버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새로 들어오셨는데 또 하필 또 같은 학교다 이래가지고 엄청 또 친해졌습니다. 조이님이 학교에선 선배인데 인턴으로는 회사에서 후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알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서열 정리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열 정리 어떻게 했어? 그래도 완전 선배님. 학교가 먼저구나. 그러니까 학교가 먼저네. 내가 학번이 선배니까 선배다. 선배님. 해병대 같아, 해병대. 해병대. 몇 개야? 영원한 선배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패널들은 대학교 생활이 떨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대학교 문화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초특급 게스트 제리님을 모시고 또 요즘 대학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또 사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새내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꼰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입니다. 이번 새학기부터 교수님께서 학과 수업 일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셔서 조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강 첫 주부터 2호학번 새내기들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조교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번은 과제 제출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압축 파일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압축 파일 만드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우르르 올라오는 손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AI 툴을 무조건 활용하기 때문에 과제나 퀴즈를 서술형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AI 툴을 사고를 함께하는 보조 수단처럼 쓰더군요. 물론 이런 점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친구들과 일하고 있으면 제가 꼰대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인 사연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네. 조이님 좀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축 파일을 못한다. 압축 파일? 근데 압축 파일은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 AI 툴 활용하는 거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압축 파일을 뭐 어떻게 모르지? 호진님 해본 적이 상상이 가십니까? 압축 파일을 모른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우리 구석기 시대 때는 불을 뗄 때 부싯돌로 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부싯돌 쓰는 법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충격인데 압축 파일을 모른다. 키키님 좀 어떠세요? 근데 압축 파일을 모른다는 건 이거를 사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공유의 방식이 바뀌어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다 이메일이나 뭔가 조금 나아갔을 때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쵸. 공동 작업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있겠다. 생각도 들고 저희도 회사에서 일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대용량 파일을 뭔가 직접 첨부를 하기보다는 그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보통 공유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엑셀이나 그런 거 활용을 잘 못한다는 이유가 컴퓨터보다는 좀 모바일 환경에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는 제리님은 이 사연이 진짜 공감이 좀 가세요? 근데 저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압축을 풀기만 해봤지 제가 직접 압축을 파일을 진짜 해가지고 보낸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 아이고 이분을 앞에 계시고 저희가 근데 이해가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서 이렇게 방법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분은 이제 바로 모른다고 그냥 손 들어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그 조교님 입장에서는, 뭔가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압축 파일이든 컴퓨터 사실 저도 이제 인턴 하기 전에는 단축키 이런 쓰는 법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냥 바로바로 검색하면 워낙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으로 해서 네, 요즘에는 좀 많이 모르는 게 좀 당연시된 느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재밌는 표정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고. 네, 너무 재밌게 표현했어요. 행복해진다. 되게 잘 네. 웃으시면서 왜 오늘도 그 제리님이 21학번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21학번. 맞아요. 저도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아까부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죄송합니다. 21학번. 21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나머지 네 패널은 다 10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학번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한번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 21학번 제리님이 보시기에 진짜 학교에서 화석이다라고 생각하는 학번은 몇 학번이세요?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와, 이 사람들을 내가 보면 막 놀랄 노자다 이랬던 학번은 몇 학번이세요? 제가 사실 저도 지금 네. 학교에서는 좀 고학년이라 지금은 이제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21학번 새내기일 때 네. 그 과 회식 같은데 이제 13학번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는 조금 제가 새내기 1학년 때 네, 네. 뭔가 13학번이었을 때 13학번 귀신이다. 막 이렇게. 귀신이지. 그죠. 말도 안 된다. 네. 막 이런 거지. 아 근데 또 그분이 막 이렇게 좀 13학번이랑 꼰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되게 막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네. 그려줘서 저는 좋았어요. 아, 네, 막 그치, 맞아, 그런 맞아. 그 사람이 좋으면 저는 다 그런 생각이 딱히 안 들더라고요. 뭐 아우, 맞는 얘기네. 학번이 뭐고 뭐 이런 거서. 와. 조이님은 네. 대학 다닐 때 네. 진짜 화석 이랬던 학번이 딱 몇 학번이세요? 근데 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응. 전공 수업 듣는데 응. 갑자기 교수님이 09학번? 이러면서 진짜 너무 큰 소리로 어. 근데 그분이 되게 그러니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되게 웃긴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 교수님이 진짜 딱 공개 처형을 하시더라고. 어. 공부학번? 그래서 공부학번이 학교를 다녀?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학번 땡땡땡 너 이 수업 왜 들어왔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들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다. 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그렇게 같아. 근데 취조할 일이 있냐? 맞아. 근데 아마 그 등단을 계속 시도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 대단하다. 멋있다, 대단하다. 진짜. 공부학번? 제일 맏형 포지님은 그때 당시에 진짜 화석이다라고 느꼈던 학번이 일단 뭐 제가 10학번인데 그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학교 축제를 갔는데 07학번 선배들한테 걸려가지고 네. 술 뒤지게 마시고 토한 기억이 한 번 있고 네. 또 최근에 약간 좋은 기억은 제 대학원 그 신입생 환영회를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엄청 높은 기수의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대학이 79학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학이 79학번? 네, 79학번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그분은 깔끔하게 거기서 바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신입생 중에 한 명 나와봐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나 이기면은 내가 여기 쏜다 해가지고 돈 내시고 또 그렇게 이제 고학번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조언해주시고 돈 내고 깔끔하게 집에 가셔가지고 그건 너무 또 되게 좋았네. 좋았던 기억. 좋네. 좋네. 그래요. 이렇게 진짜 요즘의 대학교 어떤지 대학교 수업에 관한 이야기들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님이 보기에는 진짜 수업이 요즘에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요즘에는 교과서가 없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그 교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원론책, 전공책. 그리고 그 우리 때는 그 10학번 1 2 때는 그 전공책을 제본했고 맞아, 복사해서. 그리고 건축학개론이 나오면서 네. 수지가 그걸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책을. 그게 이제 어른이라면 이제 대학생이라면 저렇게 다녀야지 하면서 다들 그걸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공책을 안 산다. 맞아요. 전공책이 안 팔린다.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입니까, 제리님? PDF로 이제 다운받고 그냥 뭐 중고거래로도 다들 그냥 많이 안 쓰니까 그냥 한 번 중고거래로 사고 또 팔고 뭐 이런 문화가 되게 요즘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본도 안 하시고. 네. 저희 네. 그게 명확한 지표가 있는 게 저희 단과대학 단과대가. 건물에 있던 인쇄소가 사라졌더라고요. 망하셨대요. 진짜? 네. 인쇄소 사장님들이 진짜 다 문을 닫았구나. 네. 학교 안에 있는 게 사실 문 닫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와 이제 진짜 인쇄의 시대가 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아니 그러면 팀플 할 때도 뭐 복사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 그쵸. 맞아요. PDF로? 다 PDF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우드 공유해가지고 보고.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은 무조건 다 패드를 가지고 있다? 패드든 노트북이든 거의 기본 기본이에요?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딱 그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딱 복학을 했을 때 없었어요. 진짜 그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떡해? 진짜 궁금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키키님? 돈이 없어. 근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가 지금 음, 대학생이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떡해? 돈이 없어? 근데 그러면 알바라도 해야지.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사실 너무 진짜 싼 슬프다. 거는 뭐 애플 거 이런 거 꼭 안 써도 되잖아. 싼 거 태블릿 이런 건 10만 원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20살 넘어서 자기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의 돈도 가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본인 문제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아까 아닐 수도 물론 있죠. 이거 너무 말이 좀 그랬을 수도 음. 있는데 생활이 진짜 힘들면 그럴 수도 그쵸.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생활비 지원해주는 맞아요. 대출 지원 제도들이 참 잘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뭐 장학금이든 생활 지원을 받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최대한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자금 대출이 생활비 대출이 한 학기에 150씩 나와요. 최대. 진짜요? 제가 좋네요. 이율도 받아서. 싸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패드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 교수님들도 뭐라고 안 하세요, 제리님? 네, 이제 다들 그냥 기본으로 노트북 아니면 패드로 필기도 하고 네. 또 그걸로 이제 막 녹음도 하고 막 네. 이러니까 교수님들도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은 안 쓰시는 근데 것 같아요. 패드로 딴 거 하면 어떡해? 근데 사실 뭐 음. 중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딴짓해도 뭐 그럼 이제 맞아. 교수님들이 맞아요. 다 봐주시는 거예요? 네, 약간 그냥 뭐 노트북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고 패드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어련히 공부하겠거니 진짜? 뭐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세대 차이인 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엄청 엄한 교수님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진짜요? 나는 그래요? 나는 노트북 피고 있으면 노트북 핀 놈들 누구야? 막 이러고. 나도 여기서 세대 차이를 한번 느끼는 게 네. 우리 거의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키키님도 교수님 중에 좀 엄한 교수님은 자는 학생 있으면 엄청 혼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학교 바이 학교일 수도 있고 아.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 교수님 진짜 바이 큰 것 같아. 교수님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이 많은 교수님이 진짜? 없어서 아. 그래서 약간 니들 인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했고 아. 그리고 노트북으로 저는 그때도 노트북으로 필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 그게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저 음. 진짜 돈 되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알바비 뭐 그래서 진짜 그 시대에 제가 쓸 수 있는 제일 싼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확실히 자소서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무조건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도 취준할 때 샀어요. 1, 음. 2학년 때는 그냥 진짜요? 책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 때만 해도 뭐 그 포지님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본인의 수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진짜 엄청 강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너 내 수업에서 이렇게 깽판 칠 거면 당장 나가라 막 이렇게 진짜요? 되게 엄하신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되게 학생들한테 애정이 좀 많았나 보다. 맞아요. 그 전공 학생 수가 얼마나 또 됐어요? 그 한 학년에? 한 학년에 저희는 한 120명? 110명이었고 진짜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신경을 그러게요. 썼어? 네. 어. 그래서 좀 저는 그때 생각하면 음. 와 요즘 친구들이 패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그 아직 교수님들 중에 정년 퇴임 안 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용인을 해주시나? 라는 궁금증이 되게 심했어요. 중고등학교도 요즘은 다 패드 써요. 맞아. 그래? 다 쓴대. 그렇구나. 그 지자체에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서 공급을 해주는 네.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응. 진짜 쉽지가 않네.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러게요. 많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 사이에. 또 수업 시간 생각하면 중간중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가끔 전공 과목에서는 퀴즈라는 걸 보잖아요. 네. 포지님 때도 보셨죠? 퀴즈. 퀴즈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무슨 너무한 아니, 거 아니야? 제가 아니, 죄송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죄송해요. 아니 그 79학번 선배님도 아마 그러니까, 보셨을 걸 퀴즈? 죄송해요. 퀴즈라는 건 약간 네. 고대부터 존재했던 거 아닐까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도 했을 것 죄송해요.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 그런 퀴즈 같은 거 보면 그 제리님 때는 필기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또 컴퓨터 파일로 뭐 이렇게 폼처럼 보내주고 그 링크로 통해서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교수님들도 이제 그 컴퓨터 그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냥 그걸로 과제 제출해라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그 비대면 그 수업이 되게 활성화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 플랫폼도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과제 제출하고 거기에 또 교수님이 그 비대면으로 피드백 달아주시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플랫폼 그러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거? 플랫폼. 그러니까 그 온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시험은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일반 수업들 플랫폼이 약간 있죠. 있었죠.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 있었죠 우리 때도. 아니 강의. 온라인 그게 강의 아니라 말고 이제 각 그 일반 클래스가 열리면 클래스. 클래스나 사이트 맞아. 같은 게 생겨서 음. 거기에 이제 과제 과제를 업로드하고. 업로드한다던가.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깜짝이야 없었던 근데 그렇게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도 있었고 또 별도로 아. 이렇게 지류 제출하는 것도 있었고. 음.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본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그 거의 과제 같은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중간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으로 하긴 하지만 아. 네. 또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 치는 그거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쳐가지고 그걸 그 파일을 이제 다시 전송하는. PC 진짜? 네, 약간 PC로. 있는 강의실에서 네, 시험을 네, 보는 PC 느낌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제 우리 다 지금 문돌인데 그러면 경제 과목 이런 거는 계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약간 데이터 복수 전공 이런 걸 네네네. 해서 그 경제 관련 뭐 수업을 하나 듣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스테타 뭐 이런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학을 분석하는 뭐 그런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경제학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제학과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래서 시험을 그런 걸로 또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이제 시험까지 받고 이제 진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쓴다는 AI 툴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아니 대학생 분들이 AI 특히 챗 GPT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유료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다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또 봤는데 또 실제로 많이 체감했던 제리님은 어떠세요? 진짜 요즘 대학생들이 다 챗 GPT를 구독하고 있나요? 진짜 너무너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이게 제가 팀플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그 유료 버전 구독한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팀플 회의 같은 거 할 때면은 뭐 저희가 뭐 회의를 하다가 모르는 사항이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딱 막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저희끼리 논의하다가 바로 이제 GPT한테 물어봐요. 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하는 게 이제 약간 당연시된 느낌? 네. 그래서 물어봅시다고 얘가 이렇게 쭈르륵 얘기해주면 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중에 저희 하나 뭐 선택해서 좀 발전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팀플 하면서 느낀 건. 그리고 뭐 이제 서로 뭐 각자 어디 부분 맡아서 자료조사 해오자 네, 할 때도 사실 저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물론 아. 오로지 그거에만 의존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생산성 툴이나 그런 보조적인 도구로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아. 네. 아니 그리고 대학생 특별 할인이 있어요? GPT? 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지 없어요? 네. 그냥 유행처럼 쓰는 거예요? 네, 구독을? 그냥 뭐 퍼플릭시티 요즘 네. 그런 것도 유료 버전 되게 유료를 하면 확 퀄리티가 올라가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게 실제로 체감하시는 제리님의 말씀 이외에도 통계치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지님이 그 통계를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IT 데일리에서 2024년 10월 23일에 김호준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네. 대학생의 78%가 학업에 생성형 AI 활용 해가지고 여기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2023년에 학업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험이 25%였는데 2024년에는 78%로 3배가 증가했고 생성형 AI 학업 활용 방식은 복수응답인데 과제 리포트 등 작성이 88.6%, 과제 리포트 등 작성 시 정보 탐색이 72.8%, 수업 과목 정보 탐색, 심화학습이 41.7%라고 합니다. 와 진짜
거의 뭐 80% 육박하는 수준으로 진짜 다 사용을 진짜. 하시네요. 맞아요. 아니 어. 또 공교롭게도 진짜 조이님이랑 제리님이 네. 다 요 AI 쪽을 툴을 다루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죠. 인턴을 하셨는데 그때도 어떤 요런 그 일하실 때도 대학생들이 요렇게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치를 다 알고 있었나요? 그 회사에서도? 일단 네. 저희는 그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봤었기 때문에 네. 그 대학생들이 일단 많이 활용하는 건 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음. 거기서 어쨌든 답변을 생성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음. 그래서 논문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논문을 졸업 논문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 논문을 열심히 막 엄청나다. 썼던 기억이 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네. 음. 근데 확실히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고 음. 그리고 2023년에는 음. 20 몇 %였다 했죠. 네. 25%. 저는 그 25%에 속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음. 왜냐면 23년도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24년도가 되면서 정말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걸 딱 체감을 했구나. 네, 그때 완전 체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 우리 때 생각하면 구글링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근데 키키님은 요즘에 업무하실 때 회사에서 이 생성형 AI 좀 쓰세요? 네. 거의 음. 지금 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팀플 할 때 옆에 창 켜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업무할 때 보통 화면을 2개를 쓰니까 네. 하나는 일단 GPT를 켜놓고 하나는 이제 제 머리로 쓰여지는 것들을 해놓고 그래서 GPT는 기본으로 켜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PPT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PPT를 만들어주는 이제 AI 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양하게 사실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홍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영상도 만들어줘요? 영상도 진짜요?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이게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서 대외 노출할 때는 아무래도 에이전시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에이전시랑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구도의 이런 스토리가 들여지길 원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보통 스토리보드를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다 보니까 스토리보드를 이제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편이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PPT로 되게 진짜 하나하나 수공예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대충 이렇게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거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줘요. 그런 이제 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GPT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보조 수단으로 그런 이미지 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키키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작업들을 1차례 이런 생성형 AI를 쓰기 전에 네. 내가 혼자서 가공해본, 그러니까 만들어본, 네. 생성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생성형 AI를 썼었을 때 네. 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라는 정도의 편리성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대학생 친구들은 그럼 그 그 전을 경험이 모르는 그 경험이 거니까요. 아예 없고 계속 맞아요. 이 AI에만 의존하게 되는 맞아. 거라고 좀 아, 느껴지는데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좀 키키님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후를 전 알기 때문에 물론 음. 그런 체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사실 여전히 그런 AI 툴로 보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까지 보고할 수준의 퀄리티는 나와요. 근데 그 위를 이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어쨌든 얘에서 쓰여지는 단어 사용이나 명확도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거치는 구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학생 분들도 이제 그런 AI 툴로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서 본인이 튜닝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체감을 아주 안 하시진 않는다. 그렇게 의존을 100% 하시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떠세요, 좀 제리님? 많이 튜닝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90% 이상 의존하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인턴 생활을 해봤다 보니까 조금 튜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자료 알려줘 하면은 네. 출처를 알려주는데 그 출처가 실제로는 없는 출처라던가. 이거 진짜 많이 무섭다. 경험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맞아, 하죠. 맞아. 뭐라고요? 주연님? 할루시네이션. 그 정의를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할루시네이션 정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루시네이션 정의. 이제 할루시네이션. 생성형 AI가 네. 실제가 아닌 정보를 굉장히 그냥 사실처럼 실제처럼. 네, 구라치는 거네. 실제처럼 얘기해서 혼동을 주는. 그럴싸한 거짓 정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사용자가.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다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체킹을 다 해야 돼요. 네. 이게 진짜 네. 너무 그럼 체킹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돼. 그쵸. 제 서치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제리님이 한번 몸을 담았었던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하이퍼클로바 X. 예, 하이퍼클로버 X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생성형 AI 국내 탑 5를 알려줘. 이랬더니 1위 하이퍼클로버 X, 2위 엑사원 3.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이제 제가 진짜로 챗 GPT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챗 GPT는 1위 챗 GPT, 2위 딥시크, 3위 리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정보를 서로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심각한데 포지님은 요 하이퍼넬르시? 할루시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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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명을 잘하시네요. 예. 어떻게 조금 판단하는 편이세요? 이 아. 정확도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또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윤리 쪽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단순히 이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명확하게 이제 뭔가 한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올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막 뭐 유튜브 같은 거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정보만 이제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요즘엔 AI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가 뭐 한계나 위험이나 뭐 할루시네이션 같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좀 해석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각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네. KT랑 같이 해가지고 AI 뭐 리터러시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런 AI 교육도 하나요? 뭔가 본 것 같아요. 아. 교양 자유교양에서 뭐 챗GPT를 활용한 뭐 생산 향상 뭐 이런 자유교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강의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막 강의 계획서를 찾아보니까 되게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겼구나 이러고 신기했었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그 요즘 교수님들이 어쨌든 과제나 모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AI를 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평가를 매기세요? 그 받아보는 결과물에 대해서 다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이 따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본인만의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 수업 이제 듣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권장하세요. 그 코딩 같은 거는 음. GPT나 뭐 생성한테 물어보면서 음. 과제 같은 거 해라. 음. 근데 이제 다만 그 코딩을 아예 완전 너무 잘 알려주니까 그거를 이제 과제 같은 걸로 내기보다는 이제 시험에서 즉석으로 응용하는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만 GPT를 쓰고 시험 칠 때는 이제 제한시킨다. 뭐 이런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교양 수업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표준률 검사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표절률. 네. 오히려 그런 글 쓰는 쪽에 과제 같은 거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 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만
얘를 구월 삶으면 계속 잘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AI가? 계속 상황을 부여해주고 명령어를 뭐 잘만 구워 삶으면 AI를 쓴 걸 모르게끔 하는 그런 이제 뭔가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톤앤 매너를 맞춰서 좀 세련되게 이제 뭐 텍스트나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교수님들도 그거를 이제 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GPT 제로 GPT, 뭐 진짜? AI 텍스트 클래스파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또 AI가 있어가지고 그럼 AI들끼리의 싸움이네. 그쵸. 근데 뭐 학생이 지겠죠. 뭐. 학생이 질까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AI를 이게 썼다? 썼는지 안 썼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AI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챗GPT는 진짜 확실히 번역투예요. 맞아. 근데 이거는 좀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저는 또 전공이 국문과다 보니 그런 글을 텍스트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간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그 AI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번역투는 숨길 수가 없고 사실은.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은 다 보일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인데. 맞아.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생분들이 1, 2학년들은 이걸 쓰지 않는 걸 권장을 하는 게 왜요? 뭐 이런 코딩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줄글로 내야 되는 어떤 자신의 논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활용을 좀 명석하게 하기 어려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튜닝을 해야 되는데 AI 툴에 본인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 글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 글이 있고 뭔가 자기 논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AI를 활용해서 딱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얘가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AI를 활용해도 되는데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정말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들켜요, 솔직히. 이게 진짜 한국어에 특화돼 있다는 거에 너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걸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를 회사에서 할 때는 다 영어로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여서 좋은 게 한국어로 했으면은 번역체여서 너무 어색한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줘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팝하거나 다른 그 번역기 수준이랑 정말 다르게 그쵸. 진짜 영어가 매끄럽게 해서 이걸 올려줘서 그래서 되게 이거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이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시대에서 교수님들이나 평가자들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다 똑같은 이제 그런 AI 툴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개성을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도 그 입력자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쨌든 그 프롬프트에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이제 관점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그 글에도 본인의 개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갈수록 개성 시대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학년 때처럼 자기 논조가 없고 이런 때는 진짜 잡아먹히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아 정체성이 되게 없는 사춘기 시설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때 유행하던 패션들 내 몸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면서 다 한 번씩 입어보지 않았나요?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글쓰기나 과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 확립하는 데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면 세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대. 비슷하게 요즘에는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챗GPT나 중국의 딥시크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딥시크한테
뭐 우리나라 뭐 고구려의 역사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그런 문화적 차이를 그 AI가 잡아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별로 좀 독립적인 AI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버린 AI라고 맞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이런 데서도 이제 뭐 하이퍼클로바 이렇게 개발하고 뭐 카카오에서 뭐 카나나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화적 이해나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AI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AI의 뭐 좀 주권 같은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조이님이나 키키님이나 포지님이나 말씀하신 거 다 너무 이해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바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진행은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오바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무섭다고 드는 게 네.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번역툰이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하신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속일 때 그것마저도 교수님들조차도 속아 넘어갈 때 그래서 개성의 시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마저도 개성마저도 AI가 심어줄 때 그러면 진짜 오바하면 그러면 대학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학의 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AI로 다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칼럼도 또 한번 봤어요. 제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와. 근데 진짜 이제 진짜 AI가 발전하는 만큼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꽤 많은 것 같은 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과제 같은 거를 할 때 일단 AI 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없었던 시절에는 진짜 0부터 글쓰기를 막 시작해서 계속 혼자 첨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혼자 글쓰기 실력이 그래 조금이라도 저 스스로의 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빨리빨리 하자 뭐 이렇고 맞아. 그냥 쉽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조금 아니라지만 그런 게 있어서 진짜 그 사고하는 힘이 줄어든 게 조금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 대학 생활이 그럼 필요가 있냐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아직까지는 대학이 이제 의미는 남아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다 보니까 네. 그 AI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같이 뭐 동기든 뭐 선배든 후배든 이렇게 같이 뭐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좀 얻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그런 학습적인 측면에서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사고하는 힘을 기르되 그 대학 환경에서 뭔가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얻어가야 조금 진정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고 다른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게 저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거는 지금 21학번이 아니라 21학번 21학번 제리님의 대답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 대학은 교류의 장이지 맞아. 사회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장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5학번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최근에 뭐 계속 미디어에서 나오는 요즘 대학생들은 술 안 마신다. 뭐 대학가 그래서 술집 사장님들이 다 지금 죽겠다고 뭐 한다. 뭐 요즘 대학생들 술을 부어라 마셔라 안 마시고 뭐 선후배 간에 어떤 교류가 없다. 막 이런 또 저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많이 그래도 지금 4학년의 입장에서 보시는 제리님이 봤었을 때 점점 그 교류의 장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인가요? 아, 진짜 뭔가 진짜 딱 반반이 된 것 같은 느낌? 반반. 뭔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 여학번들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고 하다 보면 진짜 활발한 친구들은 진짜 활발하게 뭐 밴드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뭐 하면서 되게 막 친밀하게 지내요. 뭐 선배들이든 후배들이든. 근데 정말 그 부류가 아니다 하면은 진짜 그냥 혼자서 밥 먹고 그냥 바로 수업하고 나가버리고 뭔가 좀 그게 되게 극단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대학교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이 비대면으로 소통도 그냥 누구든 이제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류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려는 사람들만 하고 그거를 뭐 자기 성향이 뭐 그런 쪽이 아니거나 그냥 대학교 입학했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를 좀 교류라는 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반이다. 네. 맞아요. 캠프를 하기가 되게 쉬워진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캠프를 하기에 수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AI 툴을 보조 수단으로 쓰고 압축 파일 만드는 법도 모르는 새내기들이 이해 안 간다는 요 조교 20대 후반의 조교 내가 꼰대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데 조이님이 마지막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일단 모르면 알려주면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조언을 해주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 툴 활용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봐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를 하기에는 참 좋고 이 툴이 근데 자기 문장은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알려주면 그건 꼰대가 아니라 정말 선배로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압축 파일 만드는 거는 그냥 검색을 해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검색도 어쨌든 생각하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쉽지 않지만 어쨌든 좀 직접 해봐라도 하면서 동시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그러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가 안 되려면 이걸 몰라라는 생각을 접어야겠다 이제는.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새겨야겠네.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아. 양희은 선생님의 마음을 새기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요. 어쨌든 너무 재밌는 대학교 생활 2호학번의 심리를 제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2부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또 봬요. 봐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봐요.